1978년 대한민국 격동의 시간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유신체제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은 1978년 그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희망과 절망, 성장과 억압이 교차했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78년 7월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578명은 박정희를 제9대 대통령으로 재선출했습니다. 찬성 2,577표, 반대 1표. 압도적인 숫자였지만 이것은 국민의 직접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의식에 가까웠죠. 거리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유신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지만 곧 경찰의 진압과 연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1978년은 더욱 답답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미 관계도 상당히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게이트 때문이었죠. 박동선이라는 인물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미국 의회는 이를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미국은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동맹국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었지만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카드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결과물들이 1978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978년 4월 14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이 공연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개관 기념 공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대극장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이 현대적인 공간에서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한국은 1차와 2차 오일 쇼크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석유값이 치솟으면서 공장들은 멈춰섰고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껴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신 있게 선전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78년 1월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홍도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수십 명의 승객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수장된 겁니다.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과적과 안전 불감증. 당시 한국의 해상 여객 운송은 열악했습니다. 배는 낡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일들은 일상이었습니다. 구명조끼는 부족했고 안전 점검은 형식적이었죠. 홍도호 사건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참사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곧 잊혀졌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큰 목표 앞에서 개인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0월 7일 충남 홍성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규모 5.0의 지진. 오늘날 기준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건물 100여 채가 무너지고 담벼락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진 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정부는 서둘러 복구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내진 설계 같은 건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죠. 그리고 1978년 4월 하늘에서도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1978년 4월 20일 파리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902편은 북극해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잉 707기 승객 97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이 비행기는 평범한 국제선 여객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법 장치 오류로 항로를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소련 영공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 영공 침범은 곧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련 전투기 수호위 2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들은 칼기 902편에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일부 미사일이 기체를 관통했습니다. 기체는 급격히 고도를 잃었고 기장 김창기는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기적처럼 비행기는 무르만스크 인근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 불시착했습니다. 하지만 승객 2명이 미사일 파편에 맞아 숨졌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승객과 승무원들은 소련 당국에 억류되었고 한국과 미국은 긴급히 외교적 협상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은 영공 침범이었다고 주장했고 한국과 미국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냉전의 긴장감은 하늘 위에서도 생생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억류된 사람들은 며칠 후 풀려났지만 이 사건은 항공 안전과 국제관계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1978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잡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열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신 체제가 계속되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었으며 냉전의 긴장 속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성장과 억압, 희망과 비극, 이 모든 것이 공존했던 해가 바로 197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유신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1978년은 그 격변의 전야였던 셈이죠. 역사는 단순히 밝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시대의 복잡한 결이 담겨 있습니다. 1978년 그 한 해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978년에 발생했던 사회적 이슈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